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고 또 연중 저점을 갱신한 하루였는데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시장이 유독 약한 측면이 있었어요. 물론 글로벌 악재를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증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는데 뭐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여러 안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어쨌든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가는 떠서 출발했다. 하지만 유지를 못하고 쭉쭉 밀려 내려간 오늘의 우리 증시였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려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대로 된 뭐 반등이 없이 이렇게 식으로 계속 내려갔던 하루인데 이러한 흐름이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가 글로벌 악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완성 제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원자재를 파는 것도 아니고 약간 중간재적인 성격의 상품을 좀 많이 팔다 보니까 약간 낀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대외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 구조 자체가 그런 수출 자체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뭐 중국 증시도 뭐 빠지고 있기도 하고 일본 증시도 뭐 하락을 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물론 약간의 뭐 하나는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일본 증시 같은 게 이 지수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니케이 225랑 다우 지수 같은 경우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계산 방식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은 종목들이 움직이면 지수가 좀 우리랑 좀 많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그런 뭐 미증시의 반응을 시가에서는 형성을 했지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그런 식의 부분도 있었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 장중에 미선물이 빠지고 야간 선물이 빠지고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이제 부채질도 된 측면도 있었으나 중국 증시가 돌려지면서 움직임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증시는 그대로 계속적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흐름이 지금 현재 중국의 이런 흐름이 우리 증시의 흐름이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주는 흐름이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는 결국 레버리지다. 레버리지. 지금 레버리지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B2다, 뭐 영끌이다, 뭐 표현들이 많고 하지만 증시의 그런 레버리지 자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단순히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지금 보시면 신용 잔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보면은 다시 다시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좀 밑에 보이죠? 여기 보시면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20조가 조금 더 되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기준일이 20일이에요. 시차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신용잔고 20조 밑으로 떨어졌을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증권사 신용잔고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으나 더 지금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지수가 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CFD. CFD라는 것인데 이 CFD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총 수익 스왑이라고 해서 파생 거래다라고도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종 파생 상품이다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CFD 같은 경우는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가 신청을 하면은 뭐 CFD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일부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증거금을 10%만 내도 매수를 할 수 있고 그 매매 차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거래창에서야 매수가 된 걸로 뭐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게 하겠지만 일단은 이 실질적인 거래는 외국의 증권사들이 거래를 하고 실제 주식에 있어서는 나는 이 증거금에 이제 10%를 가지고 CFD 거래를 한 거에 있어서 그 차액만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정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고레버리지잖아요. 고레버리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 매매가 나가면 실제 주식에서 그러한 반대 매매가 나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국내 증권사라고 해도 다 외국의 증권사들과 제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도가 나오고 다 이게 외국인으로 또 잡히기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일부 이제 종목들, 중소형주 종목들에서 특히 JP모건 서울 창구라든지 또 추가로 SG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하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런 창구들로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런 게 결국 무엇이겠냐? CFD 반대 매매. 그리고 이 CFD 반대 매매가 보통 10시 정도에 나오거든요. 이 10시에 특히나 그 시간대에 뭐 진행되면서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반대매가 일반적인 매도를 부르고 또 추가로 이 반대매매에 의해서 반대매매가 또 발생되고 악순환이 좀 걸린 오늘 하루였고, 또 이게 이제 다른 반대매매 스탁론이라든지, 스탁론은 이제 2시 정도에 나오거든요. 2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향도 일부 끼쳤을 거다. 오늘 이제 2시 정도에도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게 보였는데,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CFD가 이제 신용잔고는 이제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시차가 있지만. 그래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깜깜이 이제 뭔가 위험 요소가 지금 작용하고 있고, 뭐, 지난,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지난 이제 빌황의 으로 인한 미증시의 사태도 있었죠. 비랑사태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난 2월에 나온 기사를 좀 보면은 여기도 뭐 정보는 깜깜이라고 표현도 나와 있고 쭉 보면은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 지금 다른 업계 관계자 증시 상승 국면에서는 과도한 비투를 조장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이에 따른 반대매매 물량 출회 등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시장 리스크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거래 규모, 계좌 잔고, 반대매매 비율 정도는 항시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2월 기사입니다. 2월 기사이고 아직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CFD 거래 규모라든지 계좌 잔고라든지 반대매매 비율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물론 그건 이제 스탁론 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이게 레버리지가 거의 10배잖아요, 10배.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이제 발목을 잡는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한 부분이 오늘이었고, 당분간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얘 때문에 이 반대매매로 인해서 CFD 자체의 반대매매의 출해 플러스 다른 뭐 일반적인 증권사 신용 반대라든지 시타론 반대라든지 연쇄적으로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가 없이 좀 많이 지금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싶고, 증권사들이 이제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증권사들이 CFD에 대한 부분을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했고, 외국 증권사들과 제휴를 해서, 그리고 뭐 키움 같은 경우는 JP모건 쪽이랑 제휴를 했었고, 그러한 부분이 또 심지어 이 전문 투자자 CFD를 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요건도 기준도 많이 낮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수준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뭐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도 표현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언제 확실하게 저점을 잡을지 기술적으로야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추측이 사실 예상이 사실 의미가 좀 없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이 왜 우리 증시만, 왜 국장만 이러냐라고 봤을 땐 결국 이런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이 작용한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 주말에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만 달러 정도가 깨지면 반대 매매가 굉장히 나올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주말에 굉장히 박살이 났었던 부분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반대 매매, 이제 이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서야 조금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언제쯤 해소가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각종 이제 약간 뭐랄까요, 좀 시장에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종목에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그 거래원이 좀 덜
출연하는지 여부 뭐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이 반대 매매로 인해서 신용을 건드리고 그냥 증권사에 그 신용이 극단적으로 뚜두두 떨어지는 국면이 발생한다면 그런 거는 오히려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과정이 나오려면 결국에 시장이 좀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기이고 지금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뭐 지금 많이 물리신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 마이너스인 선의 종목들은 지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쳐내면서 그러한 부분의 현금을 확보해서 약간의 이제 뭐 인버스 ETF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현금을 가지고 돌려줄 때 이제 시장에서 앞서 나갈 종목을 선 잡으려고 하는 기회를 포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람직한 대응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막판에 오후에는 이제 영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도 좀 작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따르게 좀 짧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준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